뭐예요? 영상 찍는 거예요? 네, 들어가세요. 안녕하십니까, 골로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께 드릴 레슨 팔로우 스루 멋들어지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까 합니다. 이 팔로우 스루 여러분들 정말 누구나 다 하고 싶죠. 다운스윙 누구나 다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영상 뜨잖아요. 이런 팔로우 스루를 여러분들이 정말 하시고 싶다면 골론디에 지금 현재 이 레슨을 아주 명확하게 이해를 하신다면 팔로우 스루 정말 멋있게 할 수 있을 겁니다. 이 레슨은 사실 어디에서도 알려주지 않는 레슨일 거예요. 자, 지금서부터 함께 보시죠. 자, 팔로우 스루를 우리가 좀 멋있고 좀 이렇게 쫙쫙 피면서 이렇게 쫙쫙 피면서 이런 식으로 팔로우 스루를 여러분들이 하기 위해서 가장 우선적인 조건이 뭐냐? 별거 없어요. 정타를 맞추면 돼요. 자, 정타를 맞춰서 헤드를 감속시키는 거예요. 헤드를 감속시키는 거야. 백스윙을 들었다가 다운스윙을 진행하는데 공 딱 맞고 그 다음에 앞에 딱 맞고 감속이 돼서 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무슨 중요한 부분이냐면 다운스윙에서 공 맞고 딱 맞고 감속이 돼서 이렇게 되잖아요. 이거 사람들이 그리고 일반 프로들이 팔 피는 것 같죠? 아니에요. 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헤드의 질량, 헤드의 관성, 모든 것들, 이 물체에 대한 관성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만약에 철사가 있어요. 철사 밑에 5kg짜리 저기 쇠구슬이 달려있다고 칩시다. 돌려보는 거예요. 이렇게 돌리는 거야. 돌리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뭐요? 쇠구슬이 나가려고 들 거 아니에요. 저쪽 방향으로 가려고 들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게 속도가 빨라갖고 우 이렇게 돌다 보면 궤도가 어떻게 돼요? 점점 절로 튀어나가려고 들 거예요. 이렇게 하는 순간에 올라가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내려갔다가 올라와야 되니까. 왜? 우리가 잡고 있으니까. 잡잖아요. 쇠구슬을 할 때 그 체인을 잡을 거 아니야? 체인을 잡으면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여러분들 저기 투포하는 이거잖아. 이거 뭐지? 이게 뭐지? 하여튼 그 올림픽처럼 이렇게 확 돌다가 그냥 이렇게 탁 놓잖아요. 그때 이렇게 샥 나가잖아. 골프채도 마찬가지예요. 백스윙을 해. 다운스윙 했는데 공 맞고 딱 맞고 감속돼서 딱 나갈 때 어떤 느낌이냐? 얘한테 가는 거야. 그냥 딸려가는 거야. 딸려가니까 팔이 촥 펴진 것 뿐이에요. 이거를 우리가 억지로 촥 하고 피지 않아요. 딸려갈 때 우리가 이쪽 팔, 오른쪽 팔이라든가 왼쪽 팔이라든가 힘을 하나도 주고 있지 않으면 이 무게에 딸려서 우리가 팔이 자동으로 펴지는 거예요.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큰 착각을 하고 계시는데 팔로우 스루를 만드는 방법이 백스윙 했다가 여기서 이러려고 그래. 여기서 이러려고 그래. 이렇게 되지 않아요. 절대로 때려 죽여도 안 돼요. 팔로우 스루가 안 되고 치킨윙이 되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아웃인을 한다거나 공이 조금 다소 얇게 맞는다거나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잘 안 되실 수도 있어서 추가 영상 지금부터 올려드립니다. 자, 헤드가 감속되는 조건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일단 이 공은 대략 44g에서 45g 정도 되고 이제 이 헤드 같은 경우에는 헤드의 단순 중량만 봐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샤프트랑 그립이라든가 이런 모든 총 중량에 따라 헤드의 무게가 결정이 될 거예요. 자,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팔로우 스루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느낌이 되어야 할까? 그래요. 이 공을 쳐서 헤드를 감속시키는 겁니다. 자, 근데 감속을 시켜야 되는데 대부분의 모든 골퍼분들, 아웃인 치시는 분들은 어떤 형태로 들어오냐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헤드가 이렇게 있을 때 반드시 치고 싶어 하세요. 이렇게 반드시 치고 싶어 하는데 이렇게 반드시 칠 경우에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우리가 한 가지를 간과하는 사실이 있는 거죠. 자, 회전을 한다는 얘기예요. 몸에 회전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몸에 회전이 생기면 헤드가 보십시오. 열리는 순간 헤드는 누울 수밖에 없고요. 닫히는 순간 헤드는 쓸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공이 맞았는데 얘가 헤드가 열린 거예요. 그럼 이 공이 이 헤드에 정확히 부딪혀서 서로 간에 그런 물질적인 감속이 있어줘야 됩니다. 근데 그런 감속이 없고 맞고 헤드가 열려서 위로 올라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이렇게 맞아서 이런 식으로 약간 디로프트 돼서 맞아갖고 공이 여기에서 쫙 찌그러들면서
헤드에 감속이 생겨야 돼요. 헤드에 감속이 생기고 헤드의 무게만큼, 헤드의 질량만큼 이 공은 튀어나가려고 들 것이고, 헤드는 이 공의 질량만큼 멈추려고 들 거예요. 자, 그렇게 됐을 때 공을 이런 식으로 디로프트가 돼서 들어와서 맞고, 이 헤드는 이 공의 질량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45g의 그 무게를 좀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얘가 올라탈 구석을 주지 말아야 됩니다. 자, 근데 올라탈 구석을 주지 말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을 때 이 샤프트의 느낌을 한번 보십시오. 올라타지 말아야 된다는 느낌을 줬을 때 샤프트가 이런 식으로 기울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기울게끔 쳐야 되는데, 대체적으로 많은 골퍼분들은 헤드를 이런 식으로 스트롱을 잡고서 이걸 이렇게 치려고 하시는데, 이건 굉장히 잘못된 상황이에요.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이건 나중에 다시 얘기할 거예요. 공을 1차적으로 치고 나서 공만큼 감속이 됐다고 했을 때는 사실 공의 거의 6배에서 7배 이상으로 골프채는 무겁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팔로우 스루가 이쁘게 되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디로프트가 되고 공의 질량을 극대화시켜서 감속이 돼야 돼요, 헤드가. 근데 감속이 돼야 되는 순간에 감속이 되죠. 자, 감속이 되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떨어지는데 공이 이렇게만 맞는다고 보면, 이렇게만 맞는다고 봤을 때는 공만 튀어나가고 감속 없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그럴 경우에는 헤드가 가고 있는 가속, 우리가 관성을 이용하잖아요. 이 관성에 따라서 공만 맞고 나갈 경우에는 어떤 형식이 벌어지냐면 그냥 쑥 하고 빠져나가요. 그러니까 감속이 공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감속을 할 때는 이 헤드가 이런 식으로 땅으로 자연스럽게 떨어지고 있는 상태, 자연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헤드가 덮여서, 지금 손은 여기 있겠죠. 자, 왼손은 여기 있고 헤드는 여기 있는 상태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공에 감속을 시키고 헤드는 1차 감속이 되고, 그 다음에 이쪽에 뭐가 있어요? 그렇죠. 잔디가 있죠. 잔디에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계속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떨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잔디를 맞고 흙을 맞고 2차 감속을 하게 돼요. 자, 그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아주 멋진 팔로우 스루가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보셨죠? 자, 이런 식으로 골프채가 이런 식으로 서서히 감속이 되면서 우리가 거기에 따라 딸려가는 거예요. 자, 그럼 거기에 대한 기본 조건들이 있어요. 기본 조건. 백스윙 했다 다운스윙 할 때 요런 식이 되면 안 돼요. 요런 식이 되면 안 돼요. 요런 식이 되면 이게 이런 식이 돼야 돼요. 이런 식으로 떨어져야 돼요. 디로프팅 돼서 요런 식으로 떨어져야 되는데, 만약에 뒤에서 캐스팅이 된다면 이쪽이 손을 잡는 부분이잖아요. 캐스팅이 되면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됐다는 건 헤드가 열린다는 거고, 헤드가 열렸다면 공은 올라탄다는 얘기예요. 그럼 공이 올라타면 어떻게 돼요? 공의 질량 그 이하로 서로 부딪히게 되면서 헤드가 굉장히 빠르게 돌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뭐 집에서 뭐 연습 스윙을 많이 해야 뭐 스피드가 빨라진다는데 그거 다칩니다. 그런 동작 하시면 진짜 큰일 나요. 다쳐요. 그러니까 백스윙을 했다가 다운스윙 할 때도 실제로 연습장 가셔서 바닥을 이런 식으로, 잠깐만 다른 채로, 바닥을 이런 식으로 연습 스윙 하실 때도 바닥을 이런 식으로 해서 팔로우스를 본인이 한다는 생각을 하지 마요. 그냥 바닥에다 감속시켜 놓고 도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감속을 안 시키잖아요. 이렇게 가는 수밖에 없어요. 감속이 안 되면 이 느낌이고, 감속이 된다면 이런 느낌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어떤 걸로 칠래요? 감속이 되면 자연스럽게 이 헤드에 의해서 딸려가는 것, 그것이 팔로우 스루예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안 돼요. 이거 절대 될 수가 없어요. 오른팔을 핀다고 해도 헤드는 왼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어요. 왼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고, 그때 만약에 우리가 질량값 낮게 이런 식으로 맞았다고 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면서 얘가 돌아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어떤 이런 동작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대부분 치킨닝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헤드가 열려 맞아서 우측 가는 거. 그래서 그렇게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왼쪽으로 아웃인을 치시는 거지. 자, 그러면 아웃인을 치면 칠수록 어떻게 되느냐? 맞아요. 왼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우측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이것은 당연하게도 천천히 하나하나 여러분들께 알려드릴게요. 스트롱 그립을 절대 쥐셔선 안 됩니다. 왜 그렇게 쥐어서는 안 되냐면 물체에 그런 이동 법칙이 있어요.
그 이동 법칙에 굉장히 반하는 행동입니다. 그것은 제가 천천히 알려드릴게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멋들어진 팔로우스루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이 필요하냐? 즉, 정타를 맞춰야 돼요. 자, 그럼 정타를 맞추는데, 야, 그럼 나 정타 맞았는데도 팔로우스루가 안 돼. 아웃인으로 이렇게 쳐갖고, 아웃인으로 이렇게 쳐서 하면 헤드가 이동하는 구간이, 보세요. 헤드가 이동하는 구간이 여기에서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헤드가 이런 식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팔로우스루가 당연히 안 되는 거예요. 팔로우스루를 정말 멋들어지게 하는 방법은 보십시오. 아웃인이 아니라 인아웃으로, 백스윙에서 인아웃으로 들어간다면, 자, 이게 좀 똑같이 인아웃이에요. 들어간다면 팔로우스루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아웃인을 치게 되면 팔로우스루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골런디가 항상 말씀드리는 건 인아웃을 해라, 인아웃을 해라, 이 얘기를 하는 건데, 여러분들이 인아웃을 한다고 생각을 했을 때 공이 자꾸 우측으로 날아가기 때문이에요. 우측으로 날아가니까 공이 안 그래도 절로 가는데 절로 칠 수 있을까? 그것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심리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일일 수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것도 골런디가 올려드리는 추가적인 그런 레슨 영상을 보시면, 아, 그래서 인아웃을 쳐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결론, 여러분들 팔로우스루를 억지로 만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주 자연스러운 동작에서 팔로우스루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올바른 궤도에서 팔로우스루가 나오는 거고, 올바른 동작에서 팔로우스루가 나오는 겁니다. 이 팔로우스루를 정말 정확하게 잘 하고 싶으시면 그냥 오른팔을 펴서 절대 되는 일 아니니까, 헤드가 공에 맞고 땅에 맞고 감속이 일어난 상태에서 넘어갈 때, 그리고 넘어갈 때도 팔의 힘을 오른팔로, 특히 오른팔로 치시는 분들은 여기서 이렇게 돼요. 이런 식으로 팔을 당기게 돼요. 왜 당기게 되느냐? 채한테 딸려가기 싫어서. 그래서 오른팔을 이렇게 하시는 분들 대부분의 피니시가 약간 이런 느낌? 이런 느낌? 뒤로 좀 남는 느낌? 이런 느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레슨 잘 들으셨죠? 여러분들 팔로우스루 어려운 거 아닙니다. 올바른 궤도와 이게 어려운 거죠. 그렇죠? 올바른 궤도로 하고 정타 맞추고 그 부분에 대한 명확한 그런 스윙에 대한 메커니즘이 있어야 팔로우스루가 되는 게 맞기는 해요. 하지만 팔로우스루는 절대로 억지로 만드는 거 아니에요. 절대로 억지로 만드는 순간 아주 큰일 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충분히 그 팔로우스루에 대해서 너무 그런 로망을 갖고 있지 말고, 본인이 편한 상태에서 본인이 편하게 공을 타격을 했을 때 그때 된다는 것이 팔로우스루라는 점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자, 이상 골런디였고요. 이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자, 다음 레슨 영상은 과연 무엇일까요? 저도 궁금합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궁금했던 점들, 그리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없었던 점들을